설 연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차역이며 터미널이며 고속도로며 내내 붐빌 겁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시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요, 그 넉넉함을 더해드리고 싶어서 딱딱한 뉴스 말고 좀 편안하게 하지만 풍성하게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설 특집 준비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잠시 후에 출발하죠.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1부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의 고정 코너죠. 이제는 이분이 나오지 않으면 명절 같지 않습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명절 전문 게스트입니다. 네. 1년에 2번은 우리가 꼭꼭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의리로. 네. 제가 그래도 정말 네. 너무나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그리고 오동진 선생님께서도 좀 뿌듯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네. 지난 추석에 추천해 주신 영화 8편 네. 저 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네. 사실 제가 영화를 바쁘기 때문에 꼭꼭 네.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이거 오동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이건 봐야겠다라고 보면 네. 하나도 실패한 게 없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제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예. 지난 추석 때에서 지금까지 8편 보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안 보신 것 같아요. 들통났네요. 어쨌든 그 어디예요, 그게. 그럼요, 네. 어디예요. 그리고 이제 네. 제 가이드를 통해서 제 영화 관광 가이드. 네. 어쨌든 빠뜨리지 않아야 될 곳을 네. 콕콕 집어주시는 분. 이번에도 정말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네. 올드 앤 뉴. 그러니까 예전 영화 하나, 신작 하나 이렇게 항상 그렇죠.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는 명절이 짧아가지고 4편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극장에서도 사실 여러 작품들이 개봉이 되고 있어요. 흥부도 있고 등등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동계올림픽 시즌도 겹치고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함께 남북 문제가 또 새롭게 이슈로 부상하고 그래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올림픽 전에 전쟁 날 분위기였잖아요. 전쟁이 정말 선제 타격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랬어요. 코피 전략인지 무슨 입술 터지기 전략인지 하여튼 저쪽 도널드 트럼프가 늘 말썽이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른바 선제 타격론이 있지 않느냐 등등 해서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극장가에서도 전쟁 영화 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염두에 둬야 되는가, 이걸 실제 사건으로 이 코앞에 벌어질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영화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영화들 2편 골랐습니다. 먼저.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2편의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전쟁과 평화?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 올림픽 주제가 평화예요. 그렇죠. 개막식의 테마도 여러분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의 비둘기 기억나시잖아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얘기, 올드 영화 하나, 뉴 영화 하나. 네. 우선 올드 영화는 뭐 꼽아 오셨어요? 사실은 올드 영화를 꼽은 이유가 새로운 영화를 뽑고 나서 거기 연장선상으로 뽑았어요. 새로운 영화를 먼저 고르시고. 네, 먼저 골랐죠. 자, 새로운 영화가 뭔지는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시고 어떤 영화예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1996년작이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영화 얘기하려면 새 영화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키스트 아워를. 그게 맞고. 제가 사실 고른 이유는 다키스트 아워에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나오거든요. 배우가.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이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 절정이었죠. 이번에 한참 나이가 들어서 다시 다키스트 아워를 통해서 역시 전쟁 영화잖아요. 이 여배우한테는 2차 대전이 맞나보다. 맞나보다. 천상 맞나보다. 2차 대전의 그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여배우에게 자기의 적격인 어떤 그런 시대적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처칠의 부인으로 나오는데요. 역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을 또 맡고 있습니다. 처칠을 항상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로 두 영화가 연결되는 그렇죠. 그 고리도 여러분 재밌게 그런데 보시면 좋겠네요. 한편으로는 2차 대전이잖아요. 독일의 침공 이런 거니까. 그래서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글쎄 요즘 기억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 영화는 워낙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히트했잖아요. 그렇죠. 페이션트. 비디오로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극장에서도 많이 보고. 사실은 비디오 세대 영화이긴 하죠. 1996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눈물 나는 러브 스토리니까요. 네, 맞아요. 그 사랑 때문에 뭐랄까요, 조국을 배반한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 인물이 한 4명 네 정도 명이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로 따지면 윌렘 데포, 예.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그 다음에 줄리엣 비노시. 줄리엣 비노시가 있고 랄프 파인즈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연은 이제 랄프 파인즈하고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죠. 예. 그렇죠. 이제 줄거리 다들 기억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잉글리시 페이션트예요. 이제 완전히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은 영국인 환자. 그렇죠. 영국인 환자고 이제 군인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자고요. 예. 그래서 역시 간호사인 줄리엣 비노시가 그를 보살피죠.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진하게 보살피죠. 보살피는 오히려 간호사. 후퇴하는데 시골에 남죠. 아. 그 둘만 따로. 간호를 하기 위해서. 예, 옮기는 게 이제 부적합하니까. 예, 그리고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시점이라 뭐 그렇죠.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지경이니까 이미 다 폐허화된 마을에 이 줄리엣 비노시 간호사가 랄프 파인즈하고 남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가 서로 교차되는 거죠. 예. 랄프 파인즈가 왜 그렇게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랑 때문이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지리학자죠. 예.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대접전의 그 전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맵이죠, 맵. 지도.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아프리카는 잘 모르니까 기갑 부대가 가고 또는 공군이 갈 때 어디를 폭격해야 되고 어디 길을 따라서 가야 매복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든가 뭐 등등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맵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그런 지리학자였죠. 아.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의 남편이 지리학자고 네. 랄프 파인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아프리카로 영국군, 그러니까 역시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군을 지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와 같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요. 예. 동굴에 남겨놓게 되는데,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랄프 파인즈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가 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독일군한테 포로로 잡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도상의 여러 가지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들을 다 넘겨주는 거죠. 윌렘 데포는 정보부 요원이고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랄프 파인즈 때문에 손가락이 잘리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네. 전쟁이 모든 인간관계를 파탄 다시 릴로케이션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겪으면 사람들의 관계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생각도 달라지고 이데올로기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전쟁이라는 경랑 속에서 경랑에 휩쓸려 버린 사람들의 네. 이야기. 그 속에서 사랑도 그렇죠. 피어나고 뭐 우정도 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환자가 되는 거죠, 다 사실은. 살아남은 자에게도 깊은 상처를 그렇죠. 안기는 네. 게 결국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전쟁을 그 뭐랄까 이렇게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얘기고 예. 안소니 민겔라의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그렇게 인기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의 어떤 치유와 예.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비기닝은 예. 그래도 어쨌든 사랑밖에 사랑이다. 없다. 사랑밖에 그것을 없다. 보여주는 영화였죠. 그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정말 많죠. 많죠. 정말 네. 많은데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먼저 떠올리신 이유는? 역시 사랑 때문에 역시 그런 것 사랑 같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참혹함 속에서도 어쨌든 그 시대를 견뎌내게 했던 것은 그리고 간호사로 하여금 어쨌든 그 이 남자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만든 원동력의 힘도 네. 결국은 그것도 타인에 대한 사랑이죠. 그 영화 속에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은데 특별히 이 대사. 우린 진정한 국가예요. 여기에는 지도에 그려진 경계도 없고 강한 자의 이름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도원에 다 모여 있는 건데 그렇죠. 국적도 다 네. 다르고 뭐 굉장히 뭔가 정체성들이 불분명해요. 네. 막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어디 하나씩 다 잃고 사람을 잃든 화상을 입든 뭐 손가락을 다 뭔가 부족하고 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사이엔 경계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 부분. 요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처절하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처절한 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모습에서 그 심연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또는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 어쩌면 모든 것의 원형에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사랑이 됐든 예. 예. 또는 뭐 어떤 아름다움이 됐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나세요? 이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사실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술 같다, 예술 작품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자가 전신불구가 돼서 동굴 속에서 혼자 누워 있잖아요. 예. 남자를 기다리죠. 책을 보면서. 그리고 동굴에다가 아마 하나하나 뭔가를 그릴 거예요. 네. 사실은 끝까지 믿기가 힘들죠. 뭐냐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네. 자기는 죽어가요. 그러니까 네. 죽기 전에 이 남자가 자기 옆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혹자는 예.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불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예술이니까 네, 영화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뭐. 그래요. 예, 그 대표작 잉글리시 페이션트 오늘 올드 뉴스로 골라주셨어요. 2차 대전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네. 예,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 그 장면 떠올리면서 칙투칙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우리 지금 두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전쟁과 평화거든요. 네. 이미 제목은 얘기하셨어요. 다키스트 아워. 네. 그럼 뭐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키스트 아워? 1939년에 그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을 시작해서 이제 서부 전선을 쭉 밀어붙이거든요. 예. 1940년에 5월에 갔을 때 그 예. 프랑스의 덩케르크까지 간 겁니다. 덩케르크 네. 작전 여러분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덩케르크 철수 작전. 자, 그래서 이제 덩케르크까지 가면 서유럽은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덩케르크하고 영국의 도보가 예. 우리 부산하고 대마도예요. 어허. 쿠바 아바나하고 플로리다. 예. 이게 그만큼 이렇게 보여요. 가까운 그 곳. 가까운 곳이죠. 배 타면 그럼 얼마나 한 40분, 30분 이렇게 오가는 곳이니까 그 해협 자체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덩케르크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영국도 금방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군의 자랑이 뭐냐면 공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공군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덩케르크까지 밀어붙였을 땐 기갑사단. 네. 그다음부터는 공군으로 해서 영국이 런던이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실제로 런던이 불바다가 한번 됐었죠. 예. 자, 이때 얘기입니다. 이때 얘기를 예. 덩케르크 해변의 시점으로 보여준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고요. 자, 이 영화 다키스타워는 영국 하원 의사당이에요. 자, 이제 넘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개봉한 덩케르크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토퍼 네. 놀란 감독.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 그 자체를 그린 거고 해변에서. 요거는 그 건너에 있는 처칠을 의사당에서 중심으로 한 하원 의사당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네. 할 것인가 그 고뇌하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자, 이야기군요. 덩케르크에 지금 30만이 넘는 병력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칼레라고 또 이제 해변이 있어요. 예. 여기 4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4천 명을 앞에 막습니다. 4천 명 몰살했어요. 그 기갑사단한테. 예.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처칠이 그 4천 명의 여단장한테 편지를 보내요. 후퇴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후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워라, 막아라, 독일군 막아라. 죽어라죠. 죽어라. 사실은. 방법이 없다. 덩케르크에서 너희들 안 막으면 우리 함락이다. 덩케르크 30만이 날아가는데 니들 예. 일단 막아줘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를 병력을 대피시키겠다는 건데 이제 하원 의사당을 포함해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처칠이 보수당이잖아요. 당시에 같은 당내에서도 안 된다 이거. 30만 못 살린다. 다 4천 명도 죽이고 30만 명도 다 죽이고 그다음에 영국 함락되고 이럴 거냐. 예. 그러지 말고 무솔리니하고 해서 중간에 내세워서 히틀러하고 이제 협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런던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정치권 내에서 그러니까 하원 의사당과 당내에서 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 그렇죠. 거죠. 싸워라, 아니다, 후퇴해라, 뭐 그렇죠. 협상해라, 철수해라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워룸이라고 이제 그 벙커가 만들어지는데 그 벙커에서 처치는 고뇌를 거듭하죠.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방. 그렇죠. 그게 이제 다키스트 아워입니까? 거기가 다키스트 플레이스고 그리고 그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다키스트 아워인 거죠. 1940년을 정유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처칠의 어떤 직관대로 네. 30만을 살려내면서 전세를 바꾸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선 지고 있었지만 예. 어쨌든 전쟁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히틀러는 최대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30만을 놓쳤다는 것은
그 트렌드잖아요. 예. 전쟁도 트렌드인데 그것이 꺾인 거고 그 꺾은 것을 처칠이 해낸 겁니다. 그 시대의 얘기를 그린 겁니다. 4주 동안의 고뇌를 그린 거라면서요. 그렇죠. 처칠의 4주 동안의 고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영화가 단순할 것 같은데 정적이고 어때요? 정중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투 장면이 나오질 않죠. 그러겠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레에 있는 한 여단장에게 그 지켜라 전선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컷으로 좀 그 전투 장면이 한두 컷 들어가는 예. 한 씬 정도 들어가는 것 빼고는 예.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전쟁 영화의 그 액션이 전혀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어느 전쟁 영화보다도 더 큰 그런 압박감과 긴장감과 그리고 그런 대대적 어떤 전투의 어떤 물량 공세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 공포감이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감독에 주목을 하는데 네. 조 라이트 감독이란 사람 다키스타워 만들기 전에 어톤먼트란 영화를 네. 선보였는데 그 어톤먼트란 영화에서도 뭐 덩케르크 마찬가지죠. 철수 장면이 전체는 아니지만 나오죠. 나왔었다면서요. 네, 나오죠. 왜 이 영화 이 감독 조 라이트 감독은 덩케르크의 철수 작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전세의 어떤 그러니까 전쟁의 형세의 그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인식의 전환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도자라는 네. 사람과 그러니까 깨우친 대중들이 만나는 접점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라이트는 이번 영화에서 사실 역사에 없는 그 장면들을 끼워 넣어요. 그게 것들? 이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예. 처칠이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튀어나가서 지하철을 타죠. 어. 두 가지 지점이 놀래죠 제가. 1940년에 지하철? 런던에 지하철이 있었구나. 야, 진짜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와, 그렇구나. 1940년에 런던에 지하철이 있어요. 야, 우리 우리보다 일제 강점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빠른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 만나요. 예.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 협상할까? 지는 건데 이거 정말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닐까? 국가를 뺏기는 것이 아닐까? 예. 모든 것에 다 지는 것 아닐까? 이런데 이제 면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그 뭐랄까 정치적 결기를 다지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올바르게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영화 때문에 뭐 야당 대표가 예. 대통령한테 이 영화 보라고 지금 진짜요? 네 북한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당신이 자꾸 타협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 참 영화 안 보다가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럼 줄거리만 잘못 보신 거예요? 누가 아마 얘기해 줬겠죠. 근데 그분이 읽은 게 지금 오독해. 잘못 읽은 거. 오독이죠, 오독. 예. 뭘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 그것이 전쟁인가 아니면 평화인가. 음. 매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처칠 때도 전쟁, 지금도 전쟁,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와 깨우친 대중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예. 올바른 지도자와 대중은 또 어떻게 만나는가. 소통하는가? 그렇죠. 요 그게 굉장히 얘기를 중요한 다룬 거죠. 거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거기에 정치적 결기가 나오는 거고, 의지가 나오는 거고, 네. 그것이 결국은 결단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역사적 결단. 예.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첫 줄에 리뷰를 그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단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결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엄혹한 시대를 경유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공유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영화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정치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게리 올드만이 처칠 역할을 해요. 예. 이게 근데 잠깐만. 게리 올드만은 굉장히 날렵한 배우인데 그렇죠. 처칠은 우리가 아는 처칠은 좀 퉁퉁하잖아요. 그렇죠. 퉁퉁하게 체격이. 붙였어요 다. 이제 살을 찌웠단 얘기예요? 살도 약간 찌운 데다가 분장? 특수효과로 붙였어요. 살을 붙였어요. 턱살, 뱃살 그리고 머리를 뽑았죠. 머리 뽑죠. 보통 배우들은 이제 진짜로요? 그럼요. 이게 가발 쓰는 게 가발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앞에 같은 경우는 좀 리얼하게 해서 뽑기도 하고요. 세상에. 심지어 어떤 배우는 이빨을 갈기도 해요. 와. 그래서 이빨을 뽑기도 하고. 대단하네. 네. 살집은 좀 제대로 붙었습니까? 아주 그 특수효과가 기가 막히고요. 기가 막혀요. 그 싱크로율 100%예요. 그러니까
처칠 모습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게리 올드만이 예, 지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올라 있고 지난 골든글러브에서 이미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개봉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칠이 살아온 것 같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할 정도로. 특수 분장을 하더라도 예, 예. 기본 바탕이 없으니까 안 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른 사람이 찐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너무 이거 좀-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좀 어느 정도는 살을 불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게리 올드만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적 분열증 환자다. 영화적 분열증. 네, 그러니까 정신병인데요. 영화적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자기가 가요. 야. 처칠이 했던 스타일, 뭐 예. 손짓, 씨가 예, 뭐, 네, 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키스트 아워 최신작 새로운 영화 뉴로 오늘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게리 올드만이 얼마나 처칠로 분했는지, 네. 예, 싱크로율 몇 100%라고 할 만한 건지 요걸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메시지는 그러면 소통입니까? 네.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이고요. 결단. 네. 그리고 그 지속성이고요. 예. 소통을 해서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포항에선 지진 나죠. 네. 네. 저쪽에선 뭐 핵미사일을 얹혀 쓰고 살죠. 아이고. 또, 네. 미국, 일본은 주권 개입하죠. 네. 그러게요. 어떠 대고 와서 그 남의 나라 군사 작전을 하라 마라. 그렇죠? 아베가 올림픽에 네. 왔으면 축하 박수나 치고 가면 되는데 그런 내정 간섭을 해서 지금 네, 국민들 배 심기불편. 아파하는 사람이다. 배. 나 이런 농담하지 말아야 된다. 아, 너무 아재 개그를 진짜 아재 설 아침에. 네. 근데 재밌네요. 아배 아파. 그래서 저는 동부가 운전자로 오늘 지금 끌고 가는 이 모멘텀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예. 아, 그 고뇌를 또 떠올리죠. 그렇죠. 우리 지도자의 예. 고뇌를 떠올리면서 이 영화를 예. 보면 또 의미가 느껴질 수 남다르겠다. 있다. 네, 그런 거죠. 추천합니다. 올드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 그리고 뉴 영화 다키스트 아워. 오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서울 아침. 이게 무거운 듯 하면서도 또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마냥 무거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생존의 이야기, 네. 기본적인 베이직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영화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 2편. 네, 예, 내일 2편도 엄선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네, 연휴가 없는 남자.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동진.